33쪽 풀이할게요. 자, 3번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요 화살표 왼쪽을 반응물이라고 말하고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떤 놈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로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메테인이 두 개의 산소랑 반응해서 하나의 이산화탄소와 두 개의 물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가는 이산화탄소, 나는 물입니다. 우리가 메테인 CH4를 연소하면 C는 CO2 되고 H는 H2O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될 거고, CH4랑 산소는 반응물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됐죠?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개수비가 1대 3대 2. 그러면 지금 질소와 수소는 1대 3으로 반응하는 거 맞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기체 부피비는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전부 다 기체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럼 얘는 1 없어지고 3 없어지면서 2가 생기는 반응이잖아. 4가 없어지면서 2가 생긴다고. 그럼 부피가 감소하는 반응이 되겠죠. 자, 분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부 다 기체면 분자수랑 부피는 같은 말이야.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부피도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부피 감소, 부피 증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반응 전의 개수의 합과 반응 후의 개수의 합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다 기체일 때. 그럼 반응 전 개수의 합이 더 크다. 그러면 분자수가 감소하는 거지. 더 많이 없어지고 조금 생기는 거니까. 같다. 분자수 일정한 거고. 반응 후가 크다. 조금 없어지고 많이 생기니까 분자수 증가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분자수는 그냥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 분자수를 부피로 연결해서 보려면 다 기체인지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 분자수 감소, 얘는 분자수 일정, 분자수 증가하는 반응이다. 요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니은하고 연관되어져 있다. 자, 그 다음 보면 질소가 충분하다니까 충분한 건 별로 안 중요해. 충분한 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수소가 2몰이 반응했을 때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하네 지금. 그럼 이 둘의 관계는 3대 2로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수소에 대해서 3분의 2배만큼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구나 라는 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수소가 2몰이래. 그럼 요거에 대해서 3분의 2배 한 만큼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분의 4몰입니다. 오케이? 개수비가 3대 2니까 3분의 2배에 해당한다. 이것분의 기준인 것분의 얘. 그거 개수 이렇게 쓰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정답은 5번으로 가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5번을 가면 요런 그림이 주어졌을 때 반응 안 하고 남아있는 애는 그냥 지워버려. 화학 반응식 개수에 영향을 주는 애가 아니니까. 그리고 보면 지금 Y2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Y2, XY2가 네 개가 있네요. 그 결과 X의 Y3가 세 개가 생겼습니다. 됐나? 아니네, 네 개가 생겼네. 요거 하나 둘 셋 넷. 됐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들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해야 돼. EXY2 더하기 Y2 화살표 EXY3 요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1은 생략하시고요. 그럼 생성물의 종류는 하나야. 생성물은 XY3 한 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그냥 남은 반응물인 겁니다. 반응하지 않고 남은
녀석일 뿐이니까 생성물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XY2랑 Y2는 2대1 개수비로 반응하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봐봐. 요 개수를 보면 2, 1, 3이 없어지면서 2가 생기는 반응이네. 개수의 합이. 반응 전이 더 크잖아. 그럼 선생님 분자수 어떻게 되는 거라 했어? 분자수 어떻게 되는 반응이라고? 감소하는 반응인 거죠. 반응 전의 개수의 합이 더 큰 거니까. 됐으니까. 자, 그러면 분자수는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감소한다가 되셔야 될 거고, 답은 1번.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였어, 분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어쨌든 분자수 감소한 거 맞네. 분자수가 감소했다는 건 반응 전 개수의 합이 반응 후 개수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라고요. 빨리 필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 개수는 둘 다 잘 맞췄던데. 개수는 뭐야? 불러줘. 1, 5, 3, 4? 1, 5, 3, 4. 개수 잘 맞췄고. 그럼 산소가 충분하다는 건 산소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야. 얘는 어차피 반응할 만큼 충분하니까. 그리고 얘를 완전 연소시켰더니 지금 산물이 생겼대. 얘가 산물. 그랬을 때 얘는 얼마였을까? 그럼 지금 문제의 상황은 뭐냐면 이 물과 얘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근데 관계를 보니까 개수비가 4대 1이잖아, 지금. 요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러면 산물이 생기기 위해서는 얼마가 있어야 되겠어? 연주 얼마겠어? 얘가 1몰 반응할 때 얘가 4몰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얘가 3몰이 생겼대잖아. 그러면 1대 4가 x 대 3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얘 이렇게 거꾸로 가보자고. 지금 4분의 1의 상황이니까 여기다가도 4분의 1을 해주면 4분의 3몰이 필요했던 거지. 오케이? 1대 5대 3대 4로 반응한다 라는 게 이런 뜻이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7번 같은 것도 보면 반응 안 하고 남은 애는 지워버리라고. 그럼 두 개의 A, B가 하나의 A2랑 반응해서 두 개의 A2B가 생기고 X2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틀린 부분을 옳게 고쳐라. 2AB 더하기 A2, 2A2B라고 고치셔야 되고, 틀린 까닭은 반응하는 개수비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반응하는 분자수를 표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요거는 간단하니까 넘어가시고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개수를 맞춰주면 166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7 되는 거 맞고, 지금 이산화탄소랑 물은 6, 6으로 똑같은 몰수가 생겼을 거야. 두 개는 6몰, 6몰. 어쨌든 뭐 1몰, 1몰이라 해도 똑같은 몰수가 생기는데, 얘는 분자량이 44고, 얘는 분자량이 18이잖아. 그러면 44g 대 18g의 비율로 생겼겠지. 몰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질량이 같을 리는 없습니다. 몰수가 똑같은데 분자량 다르니까요. 자, 그 다음 디귿 중요하다. 오늘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용기 속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에 용기의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 지금 또 부피 물어보고 있지. 그럼 분자수를 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고체와 기체가 막 섞여 있습니다. 기체를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도 알려줬지. 지금 고체와 액체 부피는 무시해라고 완전하게 힌트까지 다 줬습니다. 안 줘도 무시해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 보면 기체들만 체크해서 풀어보자. 6이 없어져서 6이 생기네. 그럼 반응 전 개수의 합이 똑같은 거야. 지금 기체만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분자는
아니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되겠지. 기체만을 고려했을 때. 정답은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B2는 일정한 양으로 계속 있었어. 그런데 A2를 더 넣고 하니까 반응이 점점 더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요 다 지점부터 더 이상 내가 A2를 더 넣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요 지점이 바로 반응이 완결된 지점입니다. 내가 1 넣었을 때 1 다 반응했고 2 넣었을 때 2 다 반응했고 3 넣었을 때 3 다 반응해서 3.1을 더 넣는다 한들 더 늘어나지도 않았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3이 다 반응하고 끝났다는 거고 6도 이미 다 반응하고 끝났다는 거야. 그럼 A2, B2가 1대2로 반응했죠. 1대2. 그 결과 X도 6 생겼다. 3대 6대 6이니까 1대 2대 2가 되는 거죠 지금. 맞아요? 자, 그 다음 화학 반응식 맞출 때 화학 반응식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우리가 화학 반응식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A 원자 2개, B 원자 몇 개야? 4개. 4개지? 그럼 여기 안에도 이 X 안에도 A 원자 2개고 B 원자는 4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B2가 돼야 돼. 앞에 2 달려있잖아. A 2개, B 4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의 분자식은 A, B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와 나에서 반응 후에 전체 기체 양을 물어놨어요. 가와 나에서 한번 모르겠으면 3단식을 적는 거야. 지금 1대 2대 2로 반응을 하는데 1하고 6이 있었대. 1, 6. 그러면 3단식 한번 누구가 적어봐 지금. 그럼 예린이가 불러볼까? 예린아 가운데 뭐라 써야 돼? 잘했어. 개수비가 1대 2대 2잖아. 그거를 지키면서 써야 돼. 가운데는 항상.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그럼 1, 1 다 반응해서 없어지고 6에서 2 반응하면 4가 남고 2가 생성됐고 그럼 반응 후 전체 기체 양은 가에서는 6이 남은 거야. 가에서는. 맞지? 그러면 나도 해봐 누구가. 나도 지금 써봐. 그럼 이번엔 연주가 말해보자. 연주야. 중요한 거는 1대 2대 2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야 돼. 그럼 니 가운데 뭐라 썼어?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1 쓰는 애 있으면 안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해서 둘 중에 한 놈은 다 반응해서 없애버려야 돼. 둘 다 남으면 절대 안 돼. 반응물 둘 중에 하나는 다 없앨 때까지 반응을 시켜주는 거다. 그럼 반응 후 얼마야 지금? 6이네. 그럼 가나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 양은 66으로 같은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라도 한 번 더 해보자. 1A2 더하기 2B2, 2AB2가 있는데 선생님 설명하려고 지금 여러 번 쓰는 거지. 원래 쌤은 이렇게 여러 번 안 쓴다.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지. 4, 6이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써봐. 오케이, 그럼 예린이 불러봐.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럼 얘가 1 남고 다 반응했고 6이지. 그럼 반응 전에는 10이었는데 반응 후에는 7이 됐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부피비를 물어봤으니까 전부 다 기체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A, B, C 전부 다 기체네요. 그러니까 분자수랑 부피는 똑같이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고 10대 7이라고 가셔야 되겠네. 됐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몰이네, 얘들아, 몰. 몰 다 까먹은 건 아니겠지? 자, 몰 가볼게요. 일단 기체인데 얘만 액체니까 좀 수상하다. 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되고, 부피가 2.8리터네. 숫자가 더럽네. 22.4리터가 1몰인데, 2.8리터래. 그러면 몇 몰일까요? 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자. 1몰이 22.4리터잖아. 0.5몰은 11.2리터. 0.25몰은 얼마야? 5.6리터. 근데 쌤, 이거 약간 28 좀 째려보니까 이거 22.4랑 2.8이니까 선생님 한 28?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어. 그럼 28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거 두 개 더하면 28인데? 맞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28리터다. 즉 1.25몰이란 말이지. 그러면 2.8리터라는 거는 0.125몰을 말하는 거잖아. 8분의 1몰.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어렵게 계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의 값에 좀 충실하게 익숙해지면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0.75몰은 쌤 얼마라 그랬지? 그렇죠. 16.8리터. 요런 것들은 지금 고민하지 않아도 툭툭 나오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요런 것도 새롭게 만드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렇게 이제 연습을 좀 해놓고, 그럼 얘는 8분의 1몰이구나. 8분의 1몰일 때 4g이야. 그럼 분자량은 얼마야? 그쵸? 8분의 1몰일 때 4g이니까 8, 4, 32. 분자량은 32라고 가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얘는 분자량이 2인데 질량이 1이래. 그럼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2분의 1몰을 16이라고 표현을 했대. 그럼 얘는 여기서 몇 배 해줘야 돼? 8분의 1에서 2분의 1은 몇 배 해줘야 돼? 네. 4배 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서도 상대값 요것도 분자수는 4배인 거잖아. 그럼 마가 얼마야? 4가 되는 거야. 됐나? 일단 칠판 보세요, 계속.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분자수가 1이래. 그러면 8분의 1몰을 4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1이면 몇 몰이겠어? 32분. 그렇지. 32분의 1몰이야. 32분의 1몰이 1g이래. 그럼 분자량은 얼마겠어? 그렇지. 분자량 32g 되는 거지. 그럼 부피는 요거 22.4리터 곱하면 돼? 안 돼? 22.4리터라는 건 기체일 때 말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액체인데 22.4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액체일 때는 질량을 알기 때문에 밀도를 알아야 이게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밀도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가와 나는 32로 갔고요. 다는 다 아직 안 구했네 우리. 2분의 1몰이니까 11.2리터 하면 되겠죠? 다는 11.2, 마는 4. 그럼 11 이거 두 개 2.8에다 4 곱하면 11.2 되는 거 맞냐? 맞아요? 그 다음 주어진 자료만으로 라를 구할 수 없죠. 밀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데 지금 느그가 다시 한번 풀어봐. 자, 그럼 2번 가보자. 표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세 가지 기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쌤 원자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원자수가 5개래. 근데 얘 5원자 분자잖아. 그래서 쌤 그냥 부피 1로 잡아버릴게 내 맘대로.
얘를 기준으로 했어요. 원자수를 기준. 실제 값이라 생각하고. 그럼 얘는 6원자 분자거든? 근데 원자가 총 9개가 돼야 돼. 그럼 몇 몰이야? 그치? 6분의 9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2분의 3몰을 18리터라고 하겠대, 지금 문제 상황에서. 그럼 2분의 3몰이 18리터구나. 그럼 24리터는 몇 배 해준 거야? 3분의 4배 해준 거잖아. 그럼 몇 몰이야? 이해됐습니까? 똑같이 3분의 4배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몰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2몰이 24리터인 거니까 아, 지금 내가 적은 거는 그냥 1몰을 12리터라고 그냥 가정한 겁니다. 문제에서 1몰이 몇 리터다 안 알려줬잖아. 그럴 땐 그냥 내 맘대로 기준을 정해도 상관없어. 만약에 1몰이 몇 리터다 알려줬으면 요 부피부터 시작하는 게 더 깔끔하고 편했을 거야, 얘들아.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몇 원자 분자야? 14원자 분자인데 앞에 2 붙어 있으니까 원자 총 몇 개? 28개까지 매칭할 수 있는 거죠. 됐나? 아, 근데 여기서 정확한 걸 알려줬구나, 사실은. 맞지? 0.5몰, 1몰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줬었네. 그럼 쌤 좀 고칠게. 얘 0.5몰이라 알려줬고 얘를 1몰이라고 알려줬으면 그럼 얘는 뭐야? 그쵸. 요거에 대해서 2분의 3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 0.75몰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0.75라고 그 비율을 지켜서 써줘야 되겠네요. 그럼 쌤 요거 바꿀게요. 지워버릴게요. 요거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실제로는 이거니까. 그럼 지금 1몰이 24리터인 거네요. 실제 비율로 쌤 다시 정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 잘했는데 밀도가 조금 막힙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에서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을 줬거든요.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을 주면 선생님 두 가지는 꼭 떠올려야 된다 했어. 뭐였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라는 조건을 주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는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한다.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얘들아, 이거 이제 외워.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하고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는 이 밀도라는 말을 분자량으로 해석해서 풀면 훨씬 문제가 쉬워진다고. 지금 근데 보니까 A, B2가 0.5몰 이때. 근데 어차피 분자량이라는 거는 몇 몰인지 볼 필요 없어. 맞지? 분자량이라는 건 1몰에 g을 붙여준 것 뿐이니, 그 분자량에 g을 붙여준 것 뿐이니까. 그래서 A, B4는 8이라고 정하고요. A4, B10는 29라고 정해버릴게요. 맞죠? 그럼 내 맘대로 요거를 한번 4배를 시켜볼게. A4, B16, 그럼 8, 4, 32죠? 그러면 B가 6개 차이가 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그랬을 때 3 차이 나죠? 맞아요. 그럼 B 하나를 0.5라고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 하나는 얼마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지금 A, B4가 8인데 그럼 B4가 2니까 A는 6이라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량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A2, B4를 더하면 6 두 번 더하고 그 다음에 2 하면 14가 되겠네요. 그럼 라는 14니까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다시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A, B4가 8이다. 그 다음에 A4, B10은 29다. 이게 분자량이다. 그럼 내가 하나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그냥 A를 맞춰줬어. A의 개수를 4개로. 그러려다 보니까 얘를 다 4배 해준 거지. A4, B16, 84, 32.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B 6개 차이만큼 나는 거잖아. 그때 3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B 하나가 0.5. 그럼 A는 6이구나. 그러면 A2, B4의 분자량도 계산이 가능하더라. 로 접근이 가는 거지. 그래서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더라.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가 쉽게 풀리더라.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거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너네 지금 이거 사실 원리 이제 안 중요해. 한 번 이해했으면 외워서 바로 떠올려야 돼, 얘들아. 알겠지? 계속 이거 설명만 듣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문제에서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을 준 거야. 근데 아보가드로가 말했잖아. 아보가드로의 법칙.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가더라. 이때 기체 종류의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일단 첫 번째 공식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인 거야, 얘들아. 같은 온도와 압력일 때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에서는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기체 종류 상관없이 다 22.4리터였잖아. 이걸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거야. 같은 온도 압력일 때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한다. 이걸 하나로 정리한 거야, 쌤. 1번을. 됐어? 그 다음에 2번 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밀도는 기본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양에 따라 바뀌는 값이 아니야.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양을 넣든 상관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피분의 질량을 대입을 할 때 1몰 걸 대입하든 2몰 걸 대입하든 값은 안 바뀌어. 왜냐면 2몰 걸 대입하면 부피가 2배로 늘어난 만큼 질량도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밀도도 안 바뀌거든? 그래서 아무거나 내가 편한 거 넣으면 돼, 얘들아. 그럼 내가 1몰 걸 대입해 볼게. 1몰의 수소와 1몰의 산소에 대해서 대입을 해볼게. 근데 0도씨 1기압,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 부피는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질량은 분자량 넣으면 돼. 즉, 이 밀도는 어차피 지금 같은 온도 압력에서는 부피가 같아버리기 때문에 1몰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 질량은 분자량이 되는 거거든.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1몰 기준으로 넣으면 부피가 똑같고 그럼 그때의 질량은 분자량을 의미하고 그래서 밀도는 분자량을 비례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가 되셨으면 앞으로 같은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을 줬을 때 이 두 가지는 바로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1번, 2번 같은 스타일은 100% 나옵니다, 여러분들. 100% 나옵니다. 밀도를 분자량으로 바꾸면 훨씬 편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32쪽에 2번 가겠습니다. 앞에를 잘 들었으면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0도씨 1기압에서 일산화탄소가 8.96리터다. 숫자가 더러워. 맞지? 22.4리터와 연관해서 8.96리터를 떠올려야 됩니다.
얘 뭐야? 몇 몰이야? 자, 볼게. 이것도 1몰이 22.4리터잖아. 그러면 0.1몰이 2.24리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2.24리터 째려봐. 4배 시켜주면 되잖아. 그럼 얘가 0.4몰이구나. 그럼 결국에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만이 감각이 살아 올라와서 숫자를 보면 딱딱 보이는 거야. 비례관계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지금 빨리빨리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0.3몰 있었는데 걔를 완전 연소시켰다는 건 얘가 0.3몰 다 반응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산소는 얼마 반응해? 그렇지. 0.2몰 반응하고 얼마 생겨? 0.4몰 생겨요. 자, 그럼 반응한 일산화탄소는 얘 분자량이 28이거든? 28g이라는 건 1몰이야. 1몰 반응한 거 아니잖아? 그냥 완전 잘못된 말이고 그냥 안 봐도 되고. 그 다음 O2는 0.2몰이잖아. 반응한 O2는 8.96까지 반응 안 하겠지? 이거 반띵만큼 반응하겠지?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반응한 CO는 0.3몰 반응했고 생성된 CO는 0.3몰 반응했으니까 똑같지. 그러면 부피는 같다 이러고 가야지. 또 부피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정답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앞에 거 요것만 계산 잘했으면 이 문제가 엄청 쉬운 문제야. 알겠어? 괜히 들어본 숫자에 쫄지 말고 잘합시다. 그 다음 5번. 0도씨 1기압에서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된다. 개수비가 1대1대 2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또 요 들어본 숫자에 괜히 쪼는 거지 지금. HCl이 7.3g이래. 그럼 일단 HCl의 화학식량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야 화학식량은? 36.5인데 지금 7.3g이래. 그럼 몇 몰이냐고. 예린이 잘했어. 5를 곱하면 여기다 5를 곱하면 36.5네. 얘는 5분의 1몰이네 라고 볼 수 있겠죠? 5분의 1이라는 건 0.2몰이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 그러면 0.2몰이 생겼대요. 그 말은 얘네들은 0.1몰씩 반응했다는 뜻이네요. 그럼 반응한 수소의 질량 얼마예요? 수소 분자량 얼마지? 2. 근데 0.1몰이라며. 그럼 반응한 질량 얼마야? 0.2g. 그 다음 나는 반응한 Cl2의 부피 0.1몰의 부피를 구하래. 그럼 얼마야? 뭐라카노? 부피! 1몰의 부피가 22.4리터입니다. 0.1몰의 부피는 2.24리터. 너희가 스스로 뭘 구해야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쌤이 알려줘서 뭔가 뉘앙스로 찾는 거가 아니라 스스로 이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연습하세요 많이. 자, 나머지 요거 7, 8, 9는 스스로 풀어오고 지금 시간 관계상 6번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다음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로 반응한다는 거 개수까지 완벽하게 쌤 외워놓으라 했고 HCl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하나 측정했대요. 여기 질량 하나 측정했구나. 이거 선생님 W1이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CaCO3 Ag을 넣었다. 자, 이거를 선생님 W2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질량의 차이를 측정한다. 반응이 끝나면 질량을 측정해서 반응 전후에 질량차를 측정했네. 그러면 반응이 끝난 반응 후의 질량을 W3라고 선생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탄산칼슘의 질량 얘를 W2라고 적었고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져 있는 이 아이의 질량을 W1이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면 이 이산화탄소 기체는 날아갔어. 그래서 요 두 개 질량을 합한 것만으로 W3야.
그러면 날아간 놈 Bg만큼의 질량 차이가 발생할 거거든. 그래서 반응 전후 질량은 보존이 될 것이고 날아간 B라고 하는 건 반응 전 놈들에서 반응 후에 질량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W1, 2, 3 세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렇게 한번 적어드렸고, 자, 그 다음 요 문제에서 핵심은 이산화탄소랑 탄산칼슘이 1대1로 반응한다는 게 핵심이야. 양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탐구 실험이라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반응한 CaCO3의 몰수랑 생성된 CO2의 몰수는 같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그럼 반응한 몰수라고 하는 개념은,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거잖아. 그 공식을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CaCO3 몰수는 CaCO3 질량 Ag을 화학식량 100으로 나눠주면 되고,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Bg, 날아간 만큼 B, 그거를 4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CaCO3의 화학식량을 2라고 지금 세팅을 했으니까 100짜리에 2가 대신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된 CO2의 몰수와 반응한 CaCO3의 몰수, C와 D는 같겠죠? 요렇게 쌤이 식을 한번 세웠습니다.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때 요 공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CaCO3 질량을 CaCO3 화학식량으로 나누고 CO2의 질량을 CO2의 화학식량으로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 그럼 C는 이거네. C는 CO2의 몰 질량분의 B다. 이거 말하는 거네. 맞아요. 그 다음에 C와 D는 당연히 같죠. 반응한 CaCO3랑 생성된 CO2의 몰수는 같을 겁니다. 그 다음은 E는 D분의 A잖아. E, D, A를 좀 활용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식은 D는 2분의 A잖아. 식 조금만 변형하면 요 둘이 자리 바꾸면 E는 D분의 A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거든? 이거 못 떠올려서 그래. 근데 얘들아, 이거 100% 출제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를 외워버려, 빨리. 오케이? 정리해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